시작된 건가? 안녕하세요. 여긴 충남 보령에 있는 오이 농장입니다. 나오는 거야? 자, 이 농장은 지금 백다다기 오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참 맛있게 생겼죠? 저희 농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달라졌습니다. 똑똑한 기술을 더해 필개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 농부들. 오늘 다 살리는 오늘 짭짜기로 오늘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게 만든 딸기가 야채 딸기. 그리고 우리 것을 지켜가는 선배 농부들. 봄가뭄이 심해서 수량이 좀 떨어져요.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근본. 농업의 진심인 이들이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풍성한 식탁을 책임지는 K농부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논밭 사이로 커다란 유리온실이 보입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가득한 세상. 이곳에서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이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연간 100만 개의 오이를 생산해내는 이곳. 대체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겨울에는 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좀 적게 나오더라도 단가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일도 좀 적은 편이고요. 매일 그래프를 체크하며 농장 상황 전반을 관리하는 데이터 분석가 양요한 씨. 24cm 이상, 그리고 200g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곧게 돼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정품이라고 하고, 이렇게 조금 이게 카메라로는 잘 안 잡히는데 미세합니다. 미세하게 조금 휘어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표피가 많이 상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비품으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사실 드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품질 관리와 교육, 그리고 농장의 분위기 메이커 전요한 씨. 그리고 이 농장의 대표 서원상 씨. 이 세 명의 청년이 연매출 4억 원의 오이 농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 2년 차에 접어든 이들. 원래부터 농부가 꿈이었나요? 저 이과요. 기계공학 쪽 전공을 했어요. 네. 처음에 LG 있을 때도 연구원 하긴 좋았는데 앞에 있는 선배님들이 뭐 20년, 30년 하시는 분들이 결국 은퇴해서 하는 게 보면은 이건 아닌데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17년도에 그 짐 로저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강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게 향후에 28년도에 38년도 사이에는 농업이 세계 최고의 산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사해보니까 제가 가진 역량이랑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토목공학 전공했어요. 뭐 땅 파는 건 비슷하잖아요. 원래 저는 전공이 한약 특용작물입니다. 특용작물. 원래 농촌진흥청 인턴 연구원 생활을 1년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농업의 베이스를 겪고 오니 한국은 다시 이런 농업을 돌아갈 수 없다. 한국의 농업은 빨리빨리 선두주자가 돼서 세계적인 그 기술력으로 같이 따라가야겠다 싶어서 스마트팜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던 세 명의 청년. 이들의 발길을 농촌으로 옮기게 한 것은 스마트팜이었습니다. 땡볕 아래 힘들여 농사짓던 풍경이 아닌 쾌적한 온실에서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자동화로 관리가 가능해진 스마트팜. 줄내리기 해놓고야겠다. 지금 10cm? 이렇게 달라진 농업 환경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블루오션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귀농귀촌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창업 아이템이 이제 농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자체가 이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좀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연력학이랑 거의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진입을 하면 다른 농대생들보다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제 실제 가니까 이제 좀 이제 그게 느껴졌죠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역량을 더 키우면은 내가 좀 차별화를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농업에서 미래를 본 이들. 이들은 2018년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1기 교육생으로 참여하게 됐고 이곳에서 영농기술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인연도 이곳에서 시작됐죠. 첫인상이요? 제가 조금 한 5분 정도 지각을 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지각을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양요한 형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 다다음 날인가 같이 한번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손원상 대표님이 굉장히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자리에 앉았는데 몇 살이에요?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원상 형은 저희 나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연마 나 애가 둘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형님으로 모시게 되었죠. 그랬습니다. 첫 만남이 두 분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딱 뇌리에 남아 있네요. 그때 몰랐죠. 이렇게 같이 몇 년 동안 함께 할 줄은. 얼마나 왔어? 3만 원밖에 안 들잖아. 아직 신고가 별로 없지? 신보가는 별로 안 나와. 거의 하나 나온 어제 세 개, 두 개? 진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의기투합한 새 청년. 이들은 곧바로 작물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했습니다. 작물에 대한 거는 다 달랐죠. 처음에 배울 때는. 뭐 오이는 사실 아마 다 관심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다 보니 이게 작물 하나를 배워놓으면 한 2달 오이 했다가 또 6개월 토마토 했다가 이러기 엄청 힘들어요. 하나를 배우면 진짜 한 3년, 5년은 계속 꾸준히 해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생기더라고요. 관리도 컨트롤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인턴을 하고 경영 실습을 할 때 오이 가지고 2, 3년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이거 파고들면 충분히 돈 만들 수 있겠다까지 분석도 다 하게 됐고. 깔끔하게 정돈된 농장. 예쁜 딸기가 먼저 반겨주네요. 오래 햇빛을 머금은 딸기. 이렇게 탐스러운 딸기를 키우고 있는 농장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부여에서 딸기 농사 1,400평을 짓고 있는 김영웅입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왔습니다. 대전. 기계공학과 전공했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배터리 회사에 다녔다던 영웅 씨. 전도 유명한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농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청년 농업인 육성 이제 계획 세우고 소정의 생활비하고 뭐 이제 유리한 대출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이걸 육성하겠다는 그런 환경이 있었고 직원으로서 그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시드머니를 모으고 이 농업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뭐 필요한 지식도 이제 습득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하게 됐죠. 그런데 많은 작물 중 딸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농업 시작할 때 뭐 할까 작물 고민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요. 이게 내가 먹기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라고 해서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딸기였고 검색을 해보니까 딸기가 이제 전체 농산물 중에서 한 뭐 그 당시 7, 8위 정도 되더라고요. 위에 있는 거는 쌀은 뭐 1위고 뭐 다 드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류 뭐 소고기, 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마늘하고 이 딸기가
그래서 1년에 1.5조면 내가 거기서 뭐 잘해서 100억 한다 그래도 누가 뭐 손가락질은 안 하겠다 해서 그래서 딸기 선택했습니다. 딱 잡아보면 아 오늘 품질이 더 좋다, 오늘은 좀 안 좋은데 뭐 이런 날씨가 계속 흐리고 며칠 비 온다든가 그러면 벌써 딱 잡아보면 표시가 나. 눈으로 봐도 표시 나지만 약간 떨어지는 것 같이. 이거를 시장에 갖다 놓으면 다른 딸기들하고 같이 옆에서 비교하면 또 더 확연히 알 수 있어요. 빛깔이나 이런 거가 아 이게 그냥 이런 거보다 다른 데서 나온 거하고 비교하면 아 이 빛깔이 이래서 다르구나. 제법 베테랑 같아 보이는 영웅 씨 아버지. 하지만 사실 아버지도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공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다 아들의 호출로 이곳 딸기밭으로 소환된 거라고 하네요. 시골라서 편안하게 산다고 했는데 딸기 따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네요. 언제나 아버지의 자랑이었던 아들 영웅 씨.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딸기 농사라니. 아버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나 딸기 농사 하고 싶어 하는데 완전히 멍하게 만들었죠. 뭐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또 왜 딸기 농사를 생각하게 됐는데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처음 듣는 거지만 걔는 벌써 한 몇 년 동안 차곡차곡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왔던 것 같아요. 실천하기 위한. 그래서 쭉 들으니까 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네가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작하려고 한다면 뭐든지 해라. 키우는 동안 늘 아들의 선택을 믿고 응원해온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계획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지금은 영웅 씨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영웅 씨가 딸기 연구에 매진하는 동안 발로 뛰어주는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건 딸기가 내심 자랑스럽습니다. 이거는 제일 작은 거야. 아 이게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것만 해봤어요. 이 정도 괜찮은 사이즈인데.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저희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이게 작은 사이즈. 요즘 뭐 그런 철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유명한 사이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스마트팜에 토종이라고 인형이라고 하면 나중에 한번 홍산이에요. 홍산. 아 홍산이요? 토종이. 저희 그쪽에도 저희 생산자님들 많으셔가지고 저희 한번 또 뵙겠습니다. 예. 이른 새벽 청년 농부들의 모닝 루틴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정신교육 하는 거고요. 정신교육. 아침마다 정신교육. 부자들 이야기 들으면서 동기부여. 나도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마인드셋. 마지막 또 내려갈까요? 영농인의 기본인 체력 관리로 하루를 시작한 이들. 오전 업무는 온실 시스템 점검으로 시작됩니다. 간밤에 농장에는 별일이 없었는지 온실 내부 온습도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리 자동화라고 해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건 농부들의 몫이기 때문이죠. 이 주소 관련해가지고 거래하신 분 어딨냐고. 오늘은 농장에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스마트팜을 지을 수 있는 적당한 땅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땅 모양이 있어. 땅 모양. 6개월 실습 교육을 나온 예비 청년 농부들. 원상 씨는
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실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 줍니다. 논과 논 사이에 하는 것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게 좋긴 해. 논과 논 사이에. 지금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논과 논 사이는 아니거든. 논이 그냥 옆에만 있어. 어쨌든 간 사면에 다 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사면이 아니고 최대한 없는 지역을 찾는 게 좋아. 왜 그러면은 우리 농장 같은 게 6m가 넘잖아. 그럼 6m 들어서면은 저렇게 그림자가 다 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다른 논에 영향을 줘.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와. 민원이 들어와. 민원이. 이거 어제 누가 안 알려줘. 몰랐던 사실이죠. 안 알려줘. 자, 여기 이상이 있다는 거죠? 지금 폭염 봅시다. 스마트팜의 핵심 시설이 고장났을 때 빠른 점검과 대처법도 예비농부가 꼭 익혀두어야 할 팁.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요한 씨는 후배들에게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지금 보면은 작물들이 이번 여름에 조금 피해를 입으면서 밸런스가 살짝 깨졌어. 지금 보면은 키가 다 들쭉날쭉한 게 좀 있지. 그런 나무들을 지금 우리가 얘들 밸런스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키 조절을 한번 다 할 거야. 근데 키 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키가 다르게 되면 앞에 나무가 뒤에 있는 나무의 광을 가리겠지. 작은 나무는 해를 더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성장 차이가 더 나게 되고 그러면서 작은 나무는 더 수확량이 안 나오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클 거고 그러면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작은 나무는 생육이 약하니까 이런 흉이나 병 같은 거에도 피해 입기 쉽고 달라진 농업 환경 때문일까요? 요즘 들어 부쩍 농촌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 음악을 전공했던 주희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냥 이제 호주에 갔다 온 이후로 농가에 관심이 생겼던 것 뿐인데 저희 시아버님이 스마트팜을 먼저 알고 계셔가지고 그걸로 저도 같이 찾아보다가 시아버지 권유로 저도 이렇게 오게 된 거라서 신랑도 지금 좋아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이 도시에서 잘 예쁘게 자라서 뭐 예쁘게 시집가고 뭐 이런 걸 원하셨지만 농사를 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저의 인식도 농사는 이제 어려운 거고 뭐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국내에 와서 스마트팜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비즈니스 같고 농업이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편견을 좀 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자료를 다 모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처음에 변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다 잘해요, 그죠? 처음에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스마트팜에 도전을 했고 내 청춘을 바치고 있고 이 아픈 청춘을 투자하고 있는데 성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한 씨는 교육생 시절 꼼꼼히 작성했던 영농일지를 공유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었던 시간. 후배들에게도 지금이 그런 시간이겠죠. 그리고 이제 초반에 잘 안 될 때는 리스크 관리를 이렇게 정성적으로 해. 사진 보고 글 써놓은 거 보고.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갖고 있으면 편해요. 근데 처음부터 못 만들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보를 이렇게 모아야 돼요. 우리도 이때 가진 정보 가지고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던 게 정말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리고 저희는 되게 훌륭한 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들어본 얘기로는 겁나게 폐쇄적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하루 종일 박스만 접기 시킨대요. 아무것도 안 보여준대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도 안 보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프로그램도 다 보여주고 컨설턴트 분들 와가지고 강의할 때 그런 것도 다 듣게 해주시고 그래서 훌륭한 분들 만났기 때문에 성장도 빨리 했고 그때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도 어디 견학 오거나 뭐 교육생들 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하나하나 케어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을 그래서 저희도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여름 딸기가 마지막 인사를 건넬 무렵 영홍 씨네 농장에도 손님이 도착했네요. The condition is not so much good.
see there's a little bit bugs here. So do you have to use chemicals or how do you make it? I try to use chemical as little as possible because consumers like less chemical. 일하러 온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 무슨 일로 이곳에 온 걸까요? Hallo, ich bin Katharina, bin 27 Jahre alt und komme aus Deutschland. Und ich hatte Chemieingenieurwesen studiert und da hat man sehr viel mit Technik und weniger mit Pflanzen zu tun. Habe aber einen landwirtschaftlichen Hintergrund in meiner Familie und deswegen habe ich beschlossen, dass ich für ein paar Wochen nach Korea komme und da verschiedene Farben kennenlerne. 독일에서 부모님이 와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카타리나 씨. 그녀는 이곳에서 2주간 지내면서 한국 농업 체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웅신의 농장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종종 와서 선진화된 한국 농업에 대해 배우고 간다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온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You stay here for 2 weeks. Sleep here. Sleep here. Yeah. Okay. Also ich habe bis jetzt 2 Farmen gesehen. Die erste Farm hat noch sehr viel mit Handarbeit gearbeitet, weil es auch eine sehr kleine Farm ist, die biologische Lebensmittel auch herstellt. Und jetzt bei meiner zweiten Farm, das ist eine Erdbeerfarm, eine Smart Farm, die hochautomatisiert und mit viel Technologie arbeitet. Also sind es 2 komplett verschiedene Welten gewesen. Deswegen habe ich jetzt bis jetzt eine sehr große Bandbreite sehen können. Und das hat mich schon fasziniert, auf wie viele verschiedene Arten und Weisen man Landwirtschaft betreiben kann. 한국의 농업 기술을 제대로 소개해주고 싶었던 영웅 씨. 올해 이제 공사가 지난달에 끝나가지고 이제 모두 심었어요. 이거 저기 조직배양묘인데 이 조직배양묘를 여기에서 심어서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주면 농가가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필요한 만큼 또 증식을 해. 증식해야 돼. 평소 유럽의 선진 농법에 대해 공부해왔던 영웅 씨는 지금의 이런 상황이 신기하고 설렙니다. 어쩌면 미래 유망 산업인 농업에 전 세계 청년들이 공감하고 또 그 중에서도 한국의 농업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국내산 겨울 딸기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K 딸기가 드디어 이를 냈습니다. 이름하여 킹스베리. 전국 킹스베리의 80%를 생산하는 논산의 농가들은 덕분에 늦은 봄까지도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킹스베리는 가격이 2만 2, 3천 원으로 아직도 가격이 딸기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 나오고 있는 품종이죠. 5월 중순까지는 2만 5천 원씩 계속 나와서 딸기는 킹스베리 가격이 그래도 높습니다. 콧대 높은 프리미엄 딸기지만 바이어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귀한 몸이라니 왠지 자랑스럽네요. 일반 딸기의 2~3배 크기를 자랑하는 킹스베리. 하지만 K 딸기의 대표 주자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킹스베리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서 가서 처음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처음 봤을 때 그냥 사람들이 하도 안 좋은 품종이라고 재배 가치가 없는 품종이라고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그냥 반신반해 이거 그냥 사람들이 워낙 안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심어서 평가는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 과거
80%가 일본 품종이었던 국내 딸기 시장. 끊임없는 품종 개량은 국산 품종 보급률을 96%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품종이 다 경쟁력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킹스베리는 아예 농가의 외면을 받았죠. 주변에서 그 품종 흰가루 약하고 뭐 무름가도 나오고 단점이 많아서 재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농가들이 가입 뭐 하겠다고 했다가 다 빠지고 13농가만 남아서 13농가가 이제 재배를 시작했죠. 딸기를 또 생산이 됐는데 아무데도 안 가져간대, 이 딸기를. 처음 보는 딸기니까 이게 어떤지 몰라. 그러고서 이제 뭐 그래도 우리가 시장 출하하든 어디로 이제 출하를 해보자 했는데 그때 제 편의점에 있는 그 바이어가 와서 그 딸기를 보고 이 딸기 편의점에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좋다 그러면 소포장하자 2개짜리 포장해서 편의점에 공급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거 보고 가락동에 각 청과가 거의 다 찾아오셨어요. 이 킹스베리 공급을 해달라. 국산 품종의 가능성을 믿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농업인들. 그 결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의 6,400만 달러의 국산 딸기 수출을 성공시켰습니다. 뭐 대부분 언론이나 이런 데 통해서 시키면 딸기는 국제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 딸기가 상당히 그 품질이 우수하고 또 해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또 한류 열풍 때문에 뭐 그 덕을 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이제 한류 열풍이 언제까지나 한국 뭐 그 과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자생력이죠. 어떻게든 자생력을 갖춰서 외국 그 품종들하고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6월의) 뜨거운 햇살이 황금빛 밀밭에 내리쬐입니다. 천안 도심 한가운데 있는 우리 밀밭. 쌀 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지만 이 밭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3대째 호두 농사를 짓던 이종민 대표.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1980년대였습니다. 그 80년 중반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되면서 힘들었던 거가 이제 견과류 종류가 제일 취약하다. 그러면서 그 호두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연히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천안 호두가 이제 천안이 없다라는 기사를 봤고 그래서 이제 저 들판에다가 밀을 심어서 호두과자를 한번 바꿔보자. 우리 걸로 바꿔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밀농사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흔했던 밀밭. 30만 톤에 육박하던 밀 생산량은 현재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무상 공급에 이어 80년대 밀 수입 자유화 그리고 밀 정부 수매 중단까지 이어지며 그야말로 우리 밀은 이 땅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알곡으로 갖다가 그 정부 수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그 농민들이 계속 떼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순환 시키지 않으면 방법 없다. 어차피 이거 소비 못 시키면 우리가 굶어 죽으나 밀농사 포기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소비시키자.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가공에 이제 그걸 찾을 때였었고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입밀에 비해 비싸고 맛없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이종민 대표는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이제 빵이 안 되는 줄 알고 고민을 하다 내가 이제 제빵학원에 들어가서 학원에 가서 그 제빵학원 원장한테 나는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밀가루 가지고 빵만 만들 줄 알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고 밀가루밖에 없는데 내가 10번, 100번 연습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검사를 맡으러 올 테니 한 번씩만 보여주시면 내가 하다 도저히 안 되면 그 안 되는 그 시점에 와서 다시 물어볼 테니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에 학원비는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밀의 특성을 알아낸 이종민 대표는 우리밀 다루는 기술을 제빵사들에게 전수했고 그 결과 지금은 천안 시내 호두과자 가게의 80%가 우리밀을 쓰고 있습니다. 농부의 자존심을 걸고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풍년은 아니에요. 흉년도 아니지만 풍년은 아니에요. 봄 가뭄이 심해서 수량이 좀 떨어져요. 예상했던 것보다. 전 세계는 지금 식량 위기 상황. 그중 곡물 작업률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300%를 훌쩍 넘고 미국과 캐나다도 100%를 넘는 곡물 자급률. 한국은 20%에 불과합니다. 전쟁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식량 안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결국 식량 안보 위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우리 재배지를 지키고 우리 농업인을 지켜가는 일이 아닐까요? 이미 그 농업 구조가 서민들이 먹는 농산물, 중산층이 먹는 농산물 분명히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농민들은. 가공하는 것도 자기들 스스로 찾아서 그 밖에서 생활하던 그 고급 인재들이 다 귀농한다 그러고 귀촌한다고 하잖아요. 이미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그 농민들이 하고 있던 거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사람들도 1차 생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2차, 3차 가공해서 6차까지 간다면 사실 소비층은 다양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농촌에도 활력이 될 텐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가 이제 그게 아쉬워서 내 스스로라도 해서 그거까지는 보여주고 가야 그게 숙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 한국의 청년 농부들이 세계적인 농업 선진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전 유럽에서 가장 큰 원예 농장. 영웅 씨도 참여했네요. 그런데 이 넓은 농장에 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시간에 18,000개의 모종을 만들어낸다는 로봇. 청년들은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와. 결주 안 나가? 결주 나긴 나네. 나는데 이거 보고 나가. 사람은 검사만 할 뿐 모든 것은 로봇이 알아서 합니다. 와. 야,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와, 바퀴 뒷바퀴를 돈다. 영웅 씨는 무엇보다 엄청난 농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아까 64헥타 하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kg 농장 되는 거야. 1kg. 100헥타가 1kg 농장이야. 인공위성으로 찍어야죠, 그럼. 농업 선진국 현장 견학은 네덜란드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요즘 뜨고 있는 건조 수경 재배 시스템 기업. 물 순환 방식을 이용해
전통 재배 방식 대비 물을 90% 이상 절약시킨다고 하네요. 평소 수경 재배에 관심이 많았던 영웅 씨. 이곳에서도 질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This part of the roots is hanging in the water, so that's the uptake of the water. The plant does not depend on the oxygen in the water, but in the oxygen of the air. So therefore the oxygen level doesn't matter. So water quality it doesn't become like bad water. No, it's not bad water, but Does the plant clean the water? Because if you have stable water, it becomes very dirty. yeah, but then you also need an organic matter that is broken down. So if you just would have only plain water, then also would not going to smell, because smell is more the anaerobic breaking down of organic matter. But if there's no organic matter, then if you just have water, then 청년들과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이 사람. 한국의 농업 수준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two different kind of companies in South Korea. You got high-tech greenhouses, almost looking the same as the Dutch greenhouses, or exactly, because they are also quite often Dutch greenhouses with all the systems, so they are at the same level as the Dutch growers. 네덜란드 원예 산업의 산실인 월드 호티센터. 전 세계 농업인들이 다녀간다는 이곳에 청년 농부 호기심 3인방이 발길을 멈췄습니다. 농업의 전후방 사업에 관한 모든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는 곳. 미래 대한민국 농업을 이끌 영웅 씨 일행도 투어에 나섰습니다. What they do, on 1 hectare, they put 6 of these stations with a drone. And also, and then in the night, with the camera, see a bad insect. He give the input to the drone fly to the bad insect, and he kill the insect with the wings. And the that's how you do the pollination. With the bumblebees? Yes, okay. It's okay. But they think that they can do that in the future with the drone. With the wind from the drone, they can do the pollination. Water? 최첨단 농업 장비뿐 아니라 미래 농업 인재를 키워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이곳. 영웅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산업 쪽은 굉장히 많은 이제 제재나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은 아무래도 지금 규모가 덜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빨리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제일 이제 뼈저리게 느꼈고 저희보다 이제 기후나 어떤 그 오랫동안 더 선진화할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서 더 잘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은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은 좀 들었어요. 오이 수확으로 한창 바쁜 7월. 서원상 대표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흙을 저기다 붓는다고? 그래서 바닥에 앉아서 할 거야. 저게 높으니까 힘들더라고. 오늘은 저거 한 통이면 되겠지? 모자는 내도 없으면 되니까? 이거만 죽지 않을까? 이틀 충분할 것 같긴 한데 해도 없어. 서원상 대표 부부가 찾은 곳은 보령의 한 행사장. 오이도 전시하고 모종도 갖다 놓고 부스 꾸미기에 한창인데요. 그러잖아. 다른 게 부끄러진 건 아닐까?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봐. 붙이라고? 네가 해봐.
원상 씨, 오늘 보이 판매하러 온 건가요? 오늘은 이제 그 꿈길이라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제 중학생들한테 스마트팜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참여하게 됐어요.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 현재 인기 있는 직업부터 미래 각광받는 직업까지 다양한 직업들이 소개됐는데요. 그중에 원상 씨의 스마트팜을 이용한 직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팜을 이용한 농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은 이게 선생님네 농장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선생님이 표현해 왔거든요. 여기 센서라는 게 있는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날씨죠. 여기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날씨가 막 40도가 넘는 환경이 돼. 그러면은 똑똑한 스마트팜은 어떻게 해줄까요? 온도를 어떻게 낮출까요? 에어컨을 틀어줘요. 맞아. 에어컨을 틀거나 창문을 자동으로 열어줍니다. 평소에 흙 만져볼 일이 없었던 아이들에게 오이 모종 심기 체험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코코넛 물 알지? 너 먹고 나면은 그 안에 보면 허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어? 네, 알아요. 그지? 그거 싹 다 긁어내. 그리고 나서 그 껍데기에서 파이버라고 해가지고 섬유가 있어. 파이버랑 섬유가 있어. 그걸 다 쫙 빼내. 이걸로 옷 같은 거 만드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남은 찌꺼기야. 농사는 힘들다는 편견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 달라진 농업의 가치와 위상이 학생들에게도 전달됐길 바라봅니다. 보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 경험을 나누는 자리. 영훈이요? 영우.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네요. 요 행사가 이제 지금 충남에서 선도 농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준비하는 교육생들이 있는데 그 교육생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이제 토론처럼 해가지고 하는 이제 워크숍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청년 농업인들이랑 선도 농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솔직히 없거든요. 해봐야 뭐 한두 시간 정도? 근데 이제 도에서 한 1박 2일 정도를 이제 숙소까지 잡아주시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과 스마트 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모인 자리. 맞습니다. 찾았어요. 많이 들어가고. 원상 씨와 영웅 씨도 이 자리에서 처음 인사를 나눕니다. 좋은 방안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옛날에 교육을 좀 빡세게 시켰어요.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요 제일 부러웠던 게 매년 12월이 되면 통계청에서요 네덜란드의 100만 장단을 발표합니다. 100만 장단 발표하는데 19%가 농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부러웠던 게 이거였어요. 네덜란드의 100만 남자 중에 농민과 어민이 19%, 역시 한 20%가 농업인이라는 게 굉장히 부러웠던 거거든요. 뭐 아직까지 이미 변화하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체감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충남도. 특히 젊은 사람들이 쉽게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뭔가 저 충남이 스마트팜을 이 단지를 조성하고 또 청년 농업인들을 유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뵈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충남의 청년 농업인을 대표해 참석한 원상 씨. 오늘따라 듬직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그린몬스터의 서원상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자리까지 와가지고 초대를 받았는지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스마트팜을 할 때는 저도 한 1, 2년 준비하면 바로 이제 창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 4년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그런 같은 청년 농업인으로서 어떻게 쉽게 정착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 수 있는지를 많이 도우면서 경쟁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의 미래 가치를 아는 청년들, 그리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 중인 지자체. 그 설레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논산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네요. 딸기 농사 대부와 새내기 농부의 만남. 냉수 정도 되는데 밑에 이거 중간 정도. 온도 낮추기 위해서 저쪽 나가는 거죠. 시원하네. 어우 차갑네. 이거는 이제 밖에 온도가 엄청 많이 떨어질 때까지 주야간 계속 돌리고. 사실 이들은 한 달 전 부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영웅 씨의 소문을 듣고 직접 부여 농장을 찾았던 박 회장님. 워낙 잘 테니까. 그 자리에서 회장님은 선배 농부로서 많은 조언을 건넸고 영웅 씨의 딸기 유통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량 위주로 가고 근데 뭐 계속 권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농부가 많이 권하진 않거든요. 반복적으로 권한다는 거는 이제 일단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년에 다는 아니고 또 이제 너무 도전하시다고 뭐 일부 전체 물량 뭐 전체 중에서 뭐 10% 20% 이 정도만 심어보고 그래도 나랑 맞는다 그런 판단이 되면 이제 해야죠. 깐깐한 품질 관리로 최상의 상품만 유통하는 박 회장님. 그리고 그런 회장님의 마음에 쏙든 영웅 씨의 딸기. 올해부터 이 둘은 서로 의기투합하기로 했습니다. 오이 농장에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신선한 오이도 빠질 수 없죠. 이젠 교육생들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얼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합격 언제 나와? 6월 말이요. 6월 말? 다음 주쯤? 요즘 하면 힘든가? 우리 때는 그래도 그렇게 힘든 수준은 아니었는데. 우리 때 3대1? 지금은 이번이 전북 5대1인가? 그렇더라고요. 와. 전북 5대1? 네. 전북 5대1. 많이 세지긴 했네. 지원을 이제 많이 하는 거. 홍보가 이제 5명 중에 1명 같으면은 홍보를 지금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엄청 넣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흥행이 돼야 돼 걔들은. 근데 그렇게 돈 떼박았는데 5대1은 조금 약하긴 하다. 근데 농업인 거 감안하면 5대1이면 세지. 그럼 일반 중소기업은 괜찮은데요? 맛있어요. 함께할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 함께 성장할 든든한 동료가 생긴다는 것. 농업이 미래라고 말하는 이들. 농부가 꿈이라고 말하는 이들. 이들이 다음 한류바람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야 농산물 어디서 시켜 먹어야 돼? 그린몬스터즈 가. 스마트팜에서 가장 신선한 거 주는 애들 걔들이니까. 딱 이런 느낌으로 대한민국 농업에서 어쨌든 첫 번째가 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실력 없는 그 약간 버블 말고 진짜 탄탄하게 내실이 다져져 있는 50년 동안 망하지 않을 농사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농업법인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연구하는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뭐 식물뿐만 아니라 그냥 이 농업에 필요한 이 시설 원예 농업에 필요한 많은 기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인류 생존과 번영의 근간이 되는 농업. 그리고 우리 먹거리를 지켜가고 있는 K농부. 오늘도 이 땅 위에 굵은 땀방울로 희망을 심고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야말로 농업의 미래이자 진정한 우리 삶의 근간이 아닐까요?